고랑포구는 갈수기 때 물이 적어서 쉽게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삼국의 격전지였는데요. 임진강을 사이에다 두고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서로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장소입니다. 주변에 높은 산이나 등성이 없었기 때문에 평지에서 적을 관망하기가 굉장히 수월했던 그런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Let's check it out! 가보죠. 네. 호로고르성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호로고르. 고구려. 호랑이, 고구려. 고루고루 있다 해서. 고르고르. 오, 고르고르. 우리가 몸매 좋은 사람을 호리호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날씬하고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허리가 홀쭉하게 들어간 호리병이라고 하잖아요. 호리병. 근데 그렇게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뭐가 호리병처럼 생겼을까요? 성이야, 선생님. 아닌데요. 성문. 아닌데요. 뭐가? 그 호로고르성은 여기 옆에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어디 있어? 아니 힌트. 역. 어디 옆에 있어요? 호로고르성은. 강. 맞습니다. 아. 임진강이 생긴 모양이 호로고르성 앞을 지나가는 임진강이 모양이 이렇게 호리호리 이렇게 지나가서 그래서 그런데 호로고르.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을 생각하면 산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뺑 둘러서 둥그렇게 이렇게 담장이 있거나 뭐 성벽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호로고르성은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성이요? 네네. 성 자체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큰 삼각형인가요? 네네.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터만 남았고 빈 곳이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가 갈 때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그때 그 당시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그런 여행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호루라기 성이 왜 호로고루? 호루라기요? 호루 고루고루. 호루고루 호루고루 성이 그러면 왜 유명해? 호로고르. 호로고루 성이요, 선생님. 네네네. 호로고루 성이 왜 이렇게 좀 유명해진 건가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고구려 유적은 북한 쪽에 많이 있겠죠. 아 맞아. 그런데 남한의 고구려 유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호로고르성은 고구려 유적이거든요. 남한에 몇 없는 고구려 유적이라고 네, 제가 맞습니다. 오기 전에 검색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약탈 그랬구나. 이게 그럼 많이 이제 좀 빼앗고 이제 싸우고 이런 게 많았던 성이. 삼국의 격전지였으니까 고구려가 점령을 하고 있다가 성을 쌓고 점령을 하고 있다가 신라가 세력이 세지면서 신라가 이제 점령을 했다가 그래서 가보면 고구려의 흔적도 있고 신라의 흔적도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다 빨리 호로고르 홍보관, 호로고르 홍보관. 우와, 잠깐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너무나도 유명한 그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님 맞으세요? 네, 광개토 대왕릉비가 맞습니다. 북에서 와. 오신. 네, 그런데 얘가 여기 보니까 북에서 온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광개토 대왕릉비가 북한에 있었을까요? 고구려니까 북한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점령을 하고 다니실 때 한참 네. 위로 많이 올라가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그때 고구려의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한반도보다 좀 더 위로 점령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의 지반이라는 지역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어요. 북한에서 보내왔다는 거. 광개토 대왕릉비랑 똑같이 만들어서 북한에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북에 대부분 고구려의 유적이 북한에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북한에 원래 있는 건 아니고 중국에 지금 있어요. 광개토 대왕은 그 고구려의 영토를 가장 넓게 펼친 그런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호도 광개토잖아요. 그래서 네, 네. 광개토라는 게 대왕. 땅을 완전 넓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그럼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아들인 장수왕이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 라고 여기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광개토 대왕의 훌륭한 일만 적어 놓은 건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적혀 있을까요? 잘못한 부분도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그런 건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적혀 있죠? 시조, 고구려의 시조 누구죠? 주몽. 네, 맞습니다. 주몽부터 선대 왕들의 업적을 쭉 적어놔서 선조들부터 이렇게 높이면서 본인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 그런 게 적혀져 있고, 그다음에 내 능을 이렇게 관리해라. 이런 게 써 있어요. 아쉽게도 슬프게도 가까이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 것을 이제 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는 또 이제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는 모형입니다. 광개토 대왕릉은 국내성에 있는데요. 광개토 대왕릉비는 광개토 대왕릉 앞에 있습니다.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죠. 북한에서 고구려 유적을 모형을 제작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오게 됐는데요. 민화협에서 고구려의 기상을 닮아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고구려 유적인 호르고르성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가시죠. 자, 가시죠. 네. 선생님. 네. 네, 저기 벽을 보시면 네. 깜장돌이랑 저 흰 돌이 있는데 네. 저기는 왜 그런 건가요? 아, 깜장돌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깜장돌. 네. 고구려돌. 저 깜장돌. 맞죠? 맞습니다. 정답 네, 봐봐. 맞습니다. 봤지? 어. 그리고 흰돌, 신라돌. 오, 그런 게 어디- 맞습니다. 우리는 아이돌. 훌륭합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랩이 그쵸? 떠올랐어. 이 지금 좀 밝은 돌하고 네. 저기 지금 오래된 것 같은 그런 검정빛이 도는 그런 돌은 지금 좀 달라 보이죠. 네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햇빛에 탄 줄 원래 알았어. 고구려에서 성을 쌓았던 그 성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바깥에 이렇게 언덕처럼 또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이거를 치라고 불러요. 치요? 치는 뭐냐면 성벽을 그냥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게 완전히 복원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저 성 높이만큼 높아야 되거든요. 이 치도 지금 복원을 다 못한 거예요. 이 부분만 한 건데 원래는 성 높이까지 이렇게 치가 나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동그라면 그 관찰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면 저기 쳐들어왔을 때 막기 좀 어려운 부분을 치 있는 곳에 나와서까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적을. 그래서 이렇게 적을 막기 위해서 방어 시설로 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성이 지금 이렇게 흙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흙이 무게가 엄청 그렇죠.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저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 땅이 눌려지는 힘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로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검은 빛이 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돌 자체도 달라요. 여기 이제 바로 앞에가 임진강인데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화산이 폭발이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산이 폭발이 되면 뭐가 흘러오죠? 용암입니다. 네, 용암이 흐르다가 굳으면 화산 안에 있는 돌. 가스들이 나오느라고 네. 구멍이 제주도 돌. 뚫리죠. 네. 그런 돌이 여기에 지금 엄청 많이 보이는데 그게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현무암. 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우리 돌 하루방 만드는 그 현무암 돌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돌 하루방을 만드는데 연천이나 파주 지역에서는 이 현무암으로 다른 걸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맷돌이요, 맷돌. 어이가 맞습니다. 네, 맷돌을 만들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콩들이 사이사이 있다가 이렇게 돌이 마주치면서 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맷돌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자, 이제 좀 올라가서 주변 경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근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네. 저 오리들은 무엇인가요? 우리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저기 있는 거? 새 아니에요? 새. 새로 볼 수도 있고 오리로 볼 수도 있어요. 저거는 솥대라는 거예요. 솥대. 솥대요? 네, 솥대는 뭐냐면 마을 입구나 어떤 중요한 곳 앞에다가 세우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럼 네. 여기가 성 내부였던 건가요? 성 내부는 이제 저쪽이고요. 여기는 솥대는 예전부터 마을 입구나 이런 곳에 세워놨는데 왜 세워놨냐면 우리는 사람들은 약한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 새가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하늘까지 갈 수 있다고 여겼대요. 그래서 내가 소원을 빌면 저 새가 하늘에다 전달해 줄 거야. 그래서 마을에다가 이렇게 솥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되게 낭만적이다. 우리도 그럼 저희 소원 좀 들고 갈까? 그럴까요? 저희의 소원은 무엇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어요? 킹덤이 카르마로 컴백을 하는데
네, 저희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자, 새들아. 제발. 됐어. 저희 이건 컴백 활동 잘 되게 가볼까요? 반전하네. 계속 가볼까요? 가볼까요? 제주도 돌입니다, 선생님. 네네 한번 보세요 여기. 만져봐도 되나요, 선생님? 네네네 그렇죠. 저기 나무 네. 고급성가요? 만져도 돼요? 만져도 되죠. 그럴싸하게 생겼다. 맞습니다, 그 돌. 이거 맞습니다. 저희 할머니 집에 있습니다. 네. 조금. 근데 독특한 게 있죠. 성을 이렇게 반듯하게 안 쌓고 계단식인데. 성 쌓는 사람들이 계단식으로 쌓았네요. 그럼 저기 올라오기 쉽게? 그쵸. 그렇네요. 왜 그렇지? 근데 저기서는 반듯하게 쌓지 않았어요? 네네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제가 올라면 보기에는 이렇게 찔려요. 올라올 때 그 돌멩이 같은 걸 떨어뜨려가지고 공격을 하기 위한 어떤 작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 지금 현무암은 사실 화강암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돌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돌이라서 이거밖에 그 없구나. 돌을 이용해서 이제 성을 쌓은 거죠.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판축기법이라고 해서 성벽을 쌓을 때 이렇게 돌만 쌓거나 돌 사이사이 진흙만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한 줄로만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이 성벽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성벽을 쌓을 때는 돌을 쌓고 옆에다 진흙에다가 풀이나 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을 잘게 다져서 섞어서 진흙이 빨리빨리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잘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쌓았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지 여기 진흙이 보입니다. 네네 이끼도 껴 이거를 있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말로 들여쌓기라고 해요. 들여쌓기. 공들여 그게- 쌓았군요. 네, 오. 뭐야? 뭐야? 한 칸씩 들여서 쌓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공들여 쌓았다. 공들여 굉장히 쌓기. 좋은 공들여 말이에요. 쌓았다. 이게 뭐야? 네네네. 역시 그러니까 래퍼라면 아니 공들여 쌓았으니까 그때 쌓은 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겠죠. Yeah. 네. Let's check it out. 선생님, 이것도 현무암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돌을 이제 쪼아서 현무암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군요. 네네. 와. 그리 높지 스미스가 않죠. 태클 봐. 추락주의. 그래서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이제 이 정도면 고소라고 할 수 없죠. 와, 대박. 우와. 굉장히 높아요. 인진가. 자, 세상에 호랑나비가 호랑나비다. 이거라. 호랑나비 처음 봐. 처음은 아니고. 그래? 너가 어떻게 알아? 자, 위험하니까 여기까지만 올게요. 와. 자, 와. 빼앗는 이유가 있네. 자, 한번 사방을 둘러볼게요. 경치가 좋아서 뺐었네. 지금 이제 여기 저 앞에 보이는 산 이쪽 남쪽으로는 남한이고 그 산 너머 저쪽으로는 북한이에요. 근데 임진강이 저쪽 두류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서 연천을 거쳐서 이제 파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파주까지 흘러가면 문산을 지나서 낙하를 지나서 교하라는 곳을 가요. 교하는 뭐냐면 물이 교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임진강이 흘러가고 서울에서 한강이 내려오면 이 물이 여기서 만나서 서해로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서해물이 밀물 썰물이 있으니까 얘물이 다시 올라와서 한강으로도 가고 다시 올라와서 임진강으로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물이 교차한다. 그래서 여기를 교하라고 불러요. 교하. 물이 교차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이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제 옛날에는 뭐 고랑포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저기 보면 물길이 이렇게 휘돌아서 저기 지금 안 보이는 끝지점 있죠? 네. 거기가 고랑포라는 곳이에요. 고랑포. 고랑포는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일제시대 때 종로에는 화신백화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화신백화점에 분점이 있었던 장소예요. 이 동네가. 그 당시에는 변화가였겠네요, 굉장히. 굉장히 번화가였겠죠. 금은방도 있었고요. 은행도 있었어요. 명품샵도 있었나요? 그 당시 명품샵도 있었겠죠. 지금 여기가 아무리 봐도 좀 산 같지도 않고 그냥 일반 평지 같은데 왜 성을 여기에다가 지은 걸까요? 그렇죠. 높은 산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 막히는 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아래쪽에서 신라가 오던지 또 뭐 백제가 돌아서 오던지 여기서 관망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인 거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내려가 보질 못하지만 수직 절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들이 올라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적들을 관망할 수 있는 곳이고 대신 북쪽에는 이렇게 개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네. 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임진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는 지금 성벽이 가파르고 이쪽에는 물이 흐르고 그래서 옛날에는 성 주변으로 해자라고 그래서 물길이 있어서 적을 막는 용도로 썼었어요. 근데 자연적인 해자가 여기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지는 않지만 천연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그 삼국시대만 그렇게 전쟁이 있었던 곳은 아니고 6.25 때도 북한군들이 땡크를 몰고 내려온 곳이 여기 고랑포 여기 앞이에요. 지금 보시면 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냥 걸어갈 수도 있을 것 되게 같죠? 얕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때를 갈수기라고 하는데 갈수기에는 물이 무릎분이 안 차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탱크를 몰고 넘어온 길도 여기 이 길이고 시대를 여기 지금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기에는 역사가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계속 고려시대 그렇죠. 계속 강물처럼 흘러오고 강물처럼 깊어지고 그런 곳입니다. 고구려는 임진강을 진지로 해서 성을 쌓았는데요. 고랑포 바로 앞에 있는 호로고르성, 임진강 상류 쪽에 보면 당포성, 또 임진강 하류로 가면 덕진산성. 그 중에 당포성과 호로고르성은 임진강의 천혜의 지형을 살려서 성을 쌓았는데요. 평지성이라는 같은 점이 있고요. 성의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국내성의 고구려의 국내성 모양과 쌓는 기법이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